경호원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며 불가피한 상황에 무력을 행사하는 건 물론 때론 몸빵으로 요인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전투력은 물론 판단력과 기지도 뛰어나야 하며 모든 위험을 감수한 희생정신도 투철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선 삼국지의 조자룡과 고려 현종 때의 무장 지체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지체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체문의 출신지와 출생연도는 알 수 없으나 현종 때 중랑장의 지위였고, 동북면에서 여진족을 방비하다 1010년 2차 고려 거란전쟁 때 탁사정 대도수와 함께 구원군을 이끌고 서경을 구원하러 출전하게 되는데, 서경의 상황은 좋지 않았으니 거란군은 30만 고려군을 통주해서 격파하고 서경 부유수 원종석은 투항을 결심해 지체문 등의 구원군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간 성 밖에서 습격당해 전멸당할 상황이었으나 성내의 무장 조자기를 설득해 간신히 성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고, 원종석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항복을 권하러 온 거란사신 노이를 척살하고, 이어 항복을 독촉하러 온 또 다른 거란사신 한기까지 성문 밖에서 척살을 해버리니 서경성의 군사들은 탁사정과 지체문과 합심해 성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지체문의 멱살 캐리로 고려군은 전의를 다잡고 탁사정이 지체문을 선봉으로 삼아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임원영 남쪽에서 거란군 3,000명을 척살해버리지만, 계속된 승리에 도취해 방심한 탓인지 지체문은 거란군과 싸우다 기습을 당해 도주하게 되고, 탁사정은 거짓으로 거란 황제를 협공하자며 대도수와 협공하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나버립니다. 다행히 서경은 조왕과 강민첨의 활약으로 버텨냈지만, 통신이 안 되는 당시 고려시대 땐 서경의 소식을 듣고 서경이 함락된 것으로 지레짐작해 항복권위가 오고 갔지만, 강감찬이 항전을 주장하며 현종에게 몽진을 추청하고 도주했던 지체문이 개경으로 현종을 찾아와 호의를 자청하자 현종은 몽진을 결심하게 됩니다. 현종의 몽진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으니 호위하는 병사는 50명 정도의 승지와 일부 내시들이 시중을 들었고, 수행원으론 재상 최충순과 지체문 등 몇 안 되는 자들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나마 얼마 없던 내시와 궁녀는 모조리 달아나 버렸으며, 임신한 원종왕후는 고생 끝에 결국 유산까지 하고, 사방에선 정말 문자 그대로 별의별 차빈들이 현종을 습격하며 괴롭힙니다. 적성현 단주역에 이르자 견영이란 자가 역인들과 함께 활을 쏘며 현종을 위협하자 지체문이 말을 몰아 활을 쏘아 물리쳐버리고, 다시 서남쪽 산에서 갑툭튀한 폭도들을 지체문이 다시 활을 쏘아 격퇴해버립니다. 현실로 치면 특전사 특등사수 출신의 경호실장이 총질을 해대며 총기난사 폭도들을 격파해버린 것이죠. 한바탕 총질을 아니 활질을 하고 위기에 벗어난 현종은 또다시 더러운 꼴을 당하는데, 창화연에 이르자 웬 시건방진하더니 왕께서는 저의 이름과 얼굴을 아십니까 하며 시건방을 떨자 왕이 무시하며 지나쳐버리는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아전이 성을 내면서 하공진이 병사들을 이끌고 왔다며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말을 주변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길길이 날뛰고 실랑 이정춘과 낭장 국군이 도망가버리는데, 명색이 행정부 차관과 근위대 대대장이 왕을 버리고 살겠다며 달아나버린 것이죠. 그러고 나서도 그 아전이 자기 패거를 데리고 습격을 해오자 지체문은 경계를 서며 왕후들을 북문으로 내보내고 직접 현종의 말을 끌며 빠져나가버리죠. 하공진은 잘못을 저질러 현종의 명으로 유배를 갔는데, 현종은 창화연에서 당한 일들이 하공진의 뒤끝이라고 의심을 했고, 지체문은 하공진이 그럴 사람이 아니니 자기가 알아보겠다며 현종을 잠시 떠나를 하자 현종은 지체문도 튈까봐 만류를 하는데, 지체문은 만약 자신이 튀면 천벌을 받을 것이니 걱정 말라며 왕을 안심시키고 하공진을 찾아 나섭니다. 그 와중에 달아났던 낭장 국군을 발견해 호되게 욕을 해주고 하공진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공진이 패잔병 20명을 데리고 내려와 현종과 합류하려 했다는 말을 듣고 그와 함께 다시 현종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소란으로 현종은 멘탈이 나갈 지경에 이르자 지체문은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쏘아 맞추며 저 같은 용맹한 신하가 있으니 안심하라며 현종을 격려했다 합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공주에 이르는데 다행히 공주절도사 김은부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현종은 전주에 이르는데 전주절도사 조용겸이란 자가 그 옛날 조조처럼 임금을 끼고 천하를 호령하겠다는 엉뚱한 생각에 현종 일행을 억류하려 하자 지체문은 문을 걸어 잠그며 버티고 서서 조용겸의 무리를 내쫓아버립니다. 이렇게 현종은 전라도 나주까지 이르고 결국 전란이 끝난 뒤 개경으로 무사기환하게 됩니다. 지체문에 대한 현종의 신뢰는 엄청났으니 토지 30결을 하사하며 공신에 책봉하고 1016년에 우상시에 1026년에 재상인 상서 우복에 임명했으나 얼마 뒤에 세상을 뜨게 되죠. 현종은 그 뒤에도 지체문의 공적을 잊지 않고 그의 공적을 기록해 후세에 전하도록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씁쓸한 후일담도 전해지는데 그의 증손인 진호견은 그닥 평가가 좋지 않았고 이자겸의 난 때도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솔하게 계책을 쓰다 인종에게 피해를 입히고 본인도 화를 당하죠. 그 뒤에 진호견의 아들도 영모에 연루되는 등 지체문의 명성만큼 처신하거나 활약하지 못합니다. 그가 잊혀진 영웅이 된 것도 이런 연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난을 극복한 구국의 영웅, 장렬히 전사한 전쟁 영웅도 기억해야 마땅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착하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한 그의 모습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직한 군인이었던 지체문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쿠데타에 가담했고 국제분쟁을 유발해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그로 인해 파면당하고 유배까지 갔는데 전쟁이 터지자 다시 현직으로 복귀하더니 그 뒤에는 자신을 유배 보낸 왕을 쫓아가 왕의 호의를 자청하고 다시 임금의 사신을 자청해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 뛰어난 언병과 기지로 적국의 황제에게 철군을 종용했던 상남자 하공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공진의 출생연도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진주 사람으로 기록된 걸 보면 본관은 진주 하씨로 진즉 관직에 올라 이미 성종 때에 압강도 구당사가 되었으며 목종 때에는 중랑장직에 오릅니다. 그는 목종 말년에 친종장군 유방, 중랑장 탁사정 등과 함께 침전의 문 가까이에서 당직을 섰단 기록을 보면 오늘날로 치면 국가원수 경호실의 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조가 군대를 끌고 와 난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하고 대량원군을 세우려 하는데 보통 이럴 때 경호실 간부인 그는 목종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으나 기록엔 강조가 개경 근처로 다가오자 탁사정과 함께 강조에게로 도망하였단 기록이 있는 걸 보면 그가 강조의 난에 가담했던 듯합니다. 국가원수를 호위하는 경호실 간부가 쿠데타에 가담했던 것이죠. 쿠데타에 가담했는데 강조가 토사구팽 시킨 건지 아님 변방에 있는 군대에 자기 사람을 채우려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공진은 동국면에서 여진족을 막는 임무를 맡는데 서기 1010년 음력 5월에 하공진은 동여진을 공격하다 참패하고 동료 유종은 보복한답시고 조공하러 화주가 내온 여진인 95명을 척살해버리죠. 그러자 빡친 동여진 측이 거란 황제에게 목종이 폐위된 사실을 모두 꼰질러버립니다. 현종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공진과 유종을 귀양보냈지만 결국 이를 구실로 거란이 2차 침공을 하죠. 하공진에 대한 현종의 불신은 깊을 수밖에 없으니 현종으로선 임금의 호의를 맡던 경호실 간부가 배신을 해 쿠데타에 가담을 하고 거기다 대형 사고를 쳐 거란의 침공을 불러일으켰으니 결코 하공진을 좋게 볼 수 없었죠. 그러나 2차 침공 때 현종은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됩니다. 전쟁이 터지자 파면된 하공진은 다시 사면받고 복귀하게 되지만 고려는 통주에서 30만 대군이 패해 패주하고 현종은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가니 하공진은 20명의 병사들을 수습해 현종을 맹렬히 뒤쫓아갑니다. 이를 안 고을의 아전이 시건방을 떨며 현종에게 하공진이 쫓아온다며 큰 소리로 위협을 가하는데 앞서 얘기했듯 하공진을 불신하는 현종은 가뜩이나 사방에서 습격을 당해 예민해진 상황에 하공진이 뒤끝을 시전하러 오는 줄 알고 겁을 먹고
주변의 재상들도 겁을 먹고 도망을 쳤으나 임금을 호위하던 지체문만이 하공진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왕을 진정시키고 하공진을 찾아갔더니 정말 하공진은 뒤끝은 고사하고 군사 20명을 데리고 몽진에 합류해 왕의 호위를 자청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하공진을 의심했던 현종은 내심 상당히 뻘쭘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현종에겐 크나큰 감동이었으나 하공진은 다시 현종에게 추청하길 거란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왔지만 강조는 이미 거란에게 잡혔으니 자신이 화친을 청하는 사신으로가 철군을 종용하겠다 하고 이에 현종이 허락하자 고영기와 함께 거란 진영으로 향하던 중 이미 창화연에 이른 거란군과 마주치게 됩니다. 현종이 있는 곳에서 딱 10리밖에 안 되는 곳에서 추격대를 만나는데 여기서 까딱 잘못 말하면 현종과 고려는 그날로 끝장이었지만 하공진은 왕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묻는 추격대 대장에게 현종은 강남에 가서 찾을 수 없다 구라핑을 시전하죠. 북방의 민족 거란에겐 강남하면 중국 장강남 쪽의 먼 땅을 연상시켰고 거란 측이 하공진의 말에 흔들리자 이에 쐐기를 박듯 하공진이 강남은 너무 멀어 몇 말레인지 모른다는 말을 하자 거란 측은 추격을 포기하고 이어 거란 황제 요성종 야유융서를 만나 왕이 머나먼 강남에 있다고 하며 철군을 종용하자 가뜩이나 지친 거란 황제는 결국 철수를 결심하지만 하공진 일행은 억류당해 거란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공진은 거란에 억류당한 뒤에도 탈출을 계획하지만 겉으론 아닌 척하며 거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거란 황제는 하공진이 마음에 드는지 격하게 총애를 하는데 이 틈을 노려 하공진이 고영기와 함께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망하였으니 원하옵건대 저희들이 군사를 이끌고 점검하여 오고자 합니다 라고 하며 황제의 허락을 받지만 현종이 개경으로 환도하자 없던 일로 하고는 하공진에게 새 장가를 들게 주선해줍니다. 돌아갈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정착해서 자기 신하로 살라는 얘기였죠. 그럼에도 하공진은 말을 대량으로 구매해 고려로 가는 길에 차례로 배치해 탈출하려다가 딱 걸리게 되고 거란 황제가 그를 신문하자 하공진은 사실대로 이실직고하죠. 거란 황제는 그럼에도 하공진을 좋게 보며 자신에게 다시 충성하라고 설득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하공진의 말투가 더욱 강경하고 불손해지자 결국 거란 황제에게 끔살당합니다. 이를 들은 현종은 교서를 내려서 공문을 기록하게 하고 그의 아들의 녹봉과 관직을 올려줬습니다. 세월이 흘러 문종 6년엔 공신각에 초상을 그리도록 하고 아들의 품계를 올려주며 하공진에겐 상서 공부시랑을 추증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지를 봐야 그 본색을 알 수 있는 법인데 하공진은 적지 않은 과오가 있었지만 결정적 순간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 그는 고려를 위해 싸운 구국의 영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잊혀진 또 하나의 구국의 영웅 하공진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